안녕하세요. 백만불 미스테리 레츠의 아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일본에서 발생한 무차별 연속 독극물 살인사건입니다. (1977년 1월 3일부터 2월 중순까지)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연속 독극물 살인사건. 사실 이 독은 우리가 흔히 즐겨 마시는 콜라 속에 들어있는 청산으로 인해 살해당하는 내용인데요. 1977년 1월 3일 오후 11시경 도쿄도 미나토구에서 식당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함께 숙소로 귀가하던 종업원 일행 6명이 시나가와역 근처의 시나가와 스포츠랜드 정면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열리지 않는 코카콜라 병을 발견하고 숙소로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일행들은 미개봉된 콜라를 보고 누군가가 전화를 하다가 놓고 간 것이라 생각했고 운이 좋았다 생각하여 당시 16세였던 고등학생 A군에게 콜라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새벽 1시 A군은 가지고 온 콜라를 마셨으며 A군은 콜라가 썩었다며 즉시 콜라를 뱉어냈고 입을 수돗물로 헹궜는데요. 그러나 잠시 후 갑자기 의식불명 상태가 된 A군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게 됩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 오전 8시 15분, 그러니까 A군이 사망한 새벽이 지난 아침이 됩니다. 콜라를 주운 공중전화 부스에서 북쪽으로 약 600m 떨어진 고속도로에서 당시 46세였던 작업부 B씨의 시신이 발견되는데요. 그는 발견 당시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인은 마찬가지로 청산가리 중독이었으며 B씨의 시신 주변에도 콜라병이 있었습니다. B씨 역시 공중전화 부스에서 콜라를 주었음이 확인되는데요. 두 사건 외에도 공중전화 부스로부터 600m 떨어진 시나가와구 상점 공중전화에서도 또 다른 청산가리가 든 콜라가 놓여있는 것을 상점 주인의 15살 아들이 발견하는데요. 다행히도 그는 외출을 다녀온 후 음료를 마실 생각으로 그대로 놔두고 외출을 하여 콜라를 마시지 않았고 귀가 후 경찰이 방문하여 콜라를 조사하였는데 무려 치사량의 60배에 가까운 청산가리가 검출됩니다. 누가 왜 이런 무차별적인 살인사건을 일으키는지 알아보기가 무섭게 세 번째 사건이 발생합니다. 약 6주가량이 지난 1977년 2월 13일 오전 6시 20분경 오사카에서 39살 회사원 D씨가 출근 도중 담배를 사기 위해 술집을 방문하였다가 공중전화에 콜라병을 발견하고 단숨에 마셔버리게 됩니다. 그는 몇 발자국 채 걷지 못하고 손이 떨리며 한기가 든다며 급격히 몸의 상태가 안 좋아졌고 D씨의 동료에 의해 호출된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역시 그 콜라에도 청산가리가 들어있었음이 확인됩니다. D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다음날 사정 청취를 위해 조사원이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가스관 호스를 끊고 비닐봉투를 얼굴에 뒤집어 쓴 채로 자살을 했고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는 죽기 직전 도쿄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 같은 사태가 되다니 세간에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라며 자살을 암시하는 문구를 남겼는데요. 물론 이는 유서가 아니었고 유서도 없었는데 그는 사건 이전부터 자신의 가족들에게 버려진 콜라를 마시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고 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건은 모방범죄로 구분되어 추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왜 모방범죄로 구분되는가는 범행 수법이 콜라에서 초콜릿으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세 번째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2월 14일 도쿄역 지하상가에서 기업을 운영하던 43세 E씨가 계단에서 40개의 초콜릿이 들어있는 봉투를 발견하는데 당시 그는
청산가리 콜라 사건을 익히 알고 있었고 초콜릿에도 청산이 들어있을 거라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은 단순 분실물로 처리하여 결국 제조사로 반품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제조사의 조사 중 제조 번호가 의도적으로 훼손된 것을 발견하여 성분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이 초콜릿 역시 청산이 검출되게 됩니다. 해당 초콜릿 상자에는 교만하고 꼴보기 싫은 일본인들에게 천벌을 내린다라는 일본어 문구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사건까지 동일 인물의 범행으로 파악이 되는 것 같지만 세 번째 이후 사건에 대해서는 모방범죄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며 당시 일본에서는 250ml 콜라를 자판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해당 사건 이후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편의점이나 슈퍼 등에서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한번 개봉하면 미개봉 상태로 돌릴 수 없는 캔 용기가 주류가 되는 것에 일조를 한 것도 해당 사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 1985년 해당 사건과 비슷한 방법으로 파라쿼트 연속 독살 사건이 발생하는데 해당 사건과 마찬가지로 범인을 잡지 못하고 1992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하여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도대체 왜 누가 어떤 이유로 독이 든 콜라를 공중전화 부스에 올려둔 것일까요? 어쩌면 범인은 그 콜라를 누군가가 집어가기를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이 가시화되자 수법을 바꿔 초콜릿에 독을 주입했던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범인은 현재 잡히지도 않았고 이미 나이가 들어 사망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모르는 물건, 남이 주는 물건, 남이 주는 음식 등을 함부로 받아먹거나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의문의 음식은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 올려둔 것일 수도 있으니 손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만불 미스테리 레체 아빠였습니다.